현재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진 기업 중에 XRP 레저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회사는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일 텐데 오늘 나온 대한민국의 새로운 커스터디 기업이 XRP 레저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생태계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밸리데이터로 활동을 함으로써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국내 법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과 국내 리플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주말부터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쌓인 듯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들이 모두 물러간 현 상황 속에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더 높은 곳을 향한 기모으기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일단은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0% 하락한 69,9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1.49% 하락한 2,880달러대, BNB의 경우는 0.42% 하락, 솔라나가 6% 하락을 했네요. XRP는 2.9%, 도지코인의 경우는 4.3%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더미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3.5%,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5.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미시간대의 5월 소비자 심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5월 소비자 심리 조사 결과는 77.2에서 67.4로 하락을 하게 된 것인데 올해 인플레이션의 예상치도 기존 3.2%에서 3.5%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가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제기가 된 것인데요. 이에 로건 댈러스 연준 총재의 경우는 현재 연준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을 전망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간이 갈수록 둔화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 놀랍게도 연준의 경우 제롬 파월이 여태까지의 언급한 내용들을 보았을 때 이 물가보다는 고용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이번 주 뉴욕 증시뿐만 아니라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14일과 15일 발표될 이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생산자 물가지수 이 PPI 결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CPI인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으로는 4월 CPI가 전월 대비 0.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4% 상승할 것으로 전망을 하게 됩니다. 만일 4월 CPI가 즉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대로 둔화할 경우는 크립토 마켓을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의 경우 이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또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촉각을 세우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미 SEC의 이더리움 ETF의 승인 여부입니다. 이 SEC의 경우는 아크인베스트 21쉐어즈 이더리움 현물 ETF와 23일 바네크 이더리움 ETF의 승인 결정 여부를 내게 되는데 이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는 아쉽게도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치고 있는 중이죠. 만일 승인이 거절을 당하게 된다면 이 거절당한 발행사의 경우는 두 가지의 옵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는 서류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나 이 두 번째로는 SE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복병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11월 치러질 미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SEC 위원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이 경우에 발행사는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새롭게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라면 이 거절당하더라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크립토씬에서는 바이든보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라고 있는 중이죠. 이에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죠. 로버트 기요사키에게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이 나왔습니다. $1 무너질 수 있다라며 비트코인으로 대피하라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은 로버트 기요사키 브릭스 금 기반 암호화폐 발행하면 달러 무너질 수도 있다. 비트코인으로 대피하라.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비트코인 투자를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금으로 뒷받침될 가능성이 있는 브릭스 암호화폐의 출시로 달러가 무너지는 잠재적 위험을 방어하라라고 하는데, 기요사키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추천을 해왔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최근 엑스닷컴을 통해서 금과 은, 비트코인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낙하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경제 불황의 영향을 완화하고 안전한 재정적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기요사키는 최근 브릭스 동맹 창립국 중 하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브릭스 암호화폐 탄생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브릭스 동맹 국가들은 국제 석유 무역에 사용되는 미 달러를 영내 통화로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이 브릭스 암호화폐라는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지난 5월 5일 하나의 소식으로 촉발되게 되는데요. 이 브라질과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이제 이렇게 경제 동맹체인 브릭스 국가들이 미국의 달러의 지배력을 줄이고 이 자체적인 경제적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금으로 뒷받침된 새로운 암호화폐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미국으로부터의 강력한 지배를 받고 있는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시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브릭스 암호화폐가 도입이 되게 된다면 이 글로벌 무역에서 미 달러의 영향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이 브릭스 국가들의 법정 화폐를 통해 무역이 진행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효과가 바로 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국제적인 보유 자산으로 포함시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앙화된 암호화폐이긴 한데 이 암호화폐를 자산이 아닌 실제적인 거래 수단, 즉 화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 텐데요. 특히나 크립토 마켓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서 받아들이는데 가속화 단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이 쉽사리 성공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성공하지도 않겠죠. 이 브릭스 암호화폐가 성공적으로 도입이 되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 간의 기술적 통합과 협력이 필요하고, 이 브릭스 안의 국가들의 다양한 정치 체제로 인해 이 통일된 금융 정책을 설정하고 유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 자체가 기존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미국 달러 지배력에 도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친미 국가들에게 강력한 경제적, 정치적 반발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언급이 됨으로써 크립토 마켓으로의 관심이 증가하는 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국제사회에서의 비트코인의 사회적 지위가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리플 관련 항상 해외의 소식만 나왔었는데, 이 대한민국의 기업과의 콜라보 소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한 커스터디 기업이 XRP 레저의 밸리데이터, 즉 검증자로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면 인피니트 블록, 리플 블록체인 검증자 됐다. 국내 생태계 확장 담당한다. 헤드라인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인피니트 블록이 리플 레저의 밸리데이터로 참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합류를 통해 한국의 고유한 규제 환경 내에서 XRP 레저 생태계가 확장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날 인피니트 블록에 따르면 회사는 이번 XRP 레저 밸리데이터 참여를 통해 국내외 규제 준수를 기반 안정적인 거버넌스 참여와 XRP 레저 생태계의 확장과 법인 대상 XRP 레저 및 XRP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계속 나오는 밸리데이터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검증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노드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드라는 것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기본 단위를 이야기하게 되는데, 노드는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와 보안을 유지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잘 알려진
대표적인 기업 중에 XRP 레저의 밸리데이터로 참여하는 기업은 이 카탈라이즈 리서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일 텐데요. 인피니블록이 XRP 레저 거버넌스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이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생태계 내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또한 밸리데이터로 활동을 함으로써 XRP 레저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국내 법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사업 영역 확장이라는 측면과 국내 리플 블록체인의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시간이 갈수록 리플의 파트너십과 영향력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아쉬운 것은 XRP의 가격이겠죠. 현재 리플사의 경우는 꾸준히 기술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으며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기반은 XRP의 실제적인 유스 케이스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며 이 금융 서비스와 국제 송금,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XRP의 적용 가능성이 실험 및 탐색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XRP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XRP의 많은 투자자분들의 피눈물을 닦아줄 만한 상승이 하루빨리 찾아올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1포인트 상승했네요. 57포인트 기록하면서 여전히 그리드 이 탐욕 단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현재 비트코인의 지지부진한 모습 속에 투자자분들이 많이 지치신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 주말간에는 마치 정지가 된 마냥 역대급으로 변동성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5월 현재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환경은 쓰나미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다양한 연방기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고 있고, 유럽연합은 미카라는 규정을 통해 유럽연합 EU의 경우는 유럽 전역에 이 암호화폐 관련 법령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사용과 거래에 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아시아는 어떤가요? 이 아시아는 일본과 한국 등이 암호화폐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등 각국의 규제 환경이 점차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를 법정화폐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매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죠. 이러듯 이 글로벌 국가들의 규제 변화는 비트코인에 더 나아가 이 크립토 마켓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이 사회적 지위를 한층 끌어올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규제 명확화는 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일으키겠죠. 즉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며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낼 텐데요. 이 장기적인 관점, 규제는 확실하게 빠르진 않지만 한 발짝씩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올바르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시기를 버텨낼 수 있는 각각의 투자자들의 투자 철학에 무장이 필요할 텐데요. 이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볼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